또 어느 섹터 물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다 이제 거의 중소형주가 네, 그렇죠. 있는 네, 영역인 겁니다. 개별주들이고요, 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는 뭐 애플이 이제 미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관계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간 휴대폰 판매량이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한 2.5억 대 정도를 팔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억 대 정도 수준으로 낮아졌어요. 음, 왜냐면 이제 미국 제재로 인해서 이제 판매량이 이제 급감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네,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애플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많이 이제 부품을 이제 수급을 했었는데 네, 이제 뭐 오필름이라는 회사도 좀 문제가 최근에 좀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화웨이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필름이 좀 그 애플 벤더에서 이제 탈락이 되게 됐고 네, 그 탈락됨으로 인해서 또 누군가는 또 수주를 받게 될 거잖아요. 네. 이제 그와 관련된 좀 회사들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오필름이 필름하는 데가 아니라 카메라 만드는 네, 데죠. 카메라 모듈. 예, 예, 예. 맞습니다. 그 거의 이제 작년에 그 굉장히 큰 뉴스 중에 하나였고. 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그 전에 그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사실 그래서 중국 기업들하고의 거래를 좀 많이 이제 끊으려고 해서 우리 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수혜가 된 게 있었는데 네. 음, 사실 이제 오필름 그 공급을 좀 끊을 수 있다라는 뉴스는 나온 지가 꽤 됐거든요. 네, 그렇죠. 그 이후에 어떤 좀 실질적인 산업에서의 변화가 좀 나타났던가요? 실제로 거래가 거의 끊긴 것 같아요. 네, 오필름하고는. 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공급사가 네, 애플하고 손을 네. 잡는 들어오고 액션까지가 있고, 네, 나타났는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물밑에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때 뭐 사실 뭐 이거 대형주니까 이야기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얘기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삼성전기였던 거잖아요. 네, 뭐 전기일 수도 있고, 예. 뭐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뭐 LG 이노텍이 될 수도 네네네. 있고요. 네, 이노텍이 이제 원래 했었는데 네, 뭐 양쪽으로 더 이제 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다 또 이제 삼성전기 거까지도 쓰지 않겠느냐라는 네. 건데 아직 그거는 뭐 이제 뉴스로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는 거죠. 없고 예. 이제 기대감만 아직은 예, 있는 맞아요.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기가 그걸 받든 네. LG노텍이 받든 뭐 전체적인 이제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음. 뭐 그런 쪽을 저는 좀 좋아한다 이렇게 또 얼마 전에 그 말씀드릴 수 LG 있겠고요. 이노텍은 증설 네, 소식도 이제 공시 통해서 밝혔잖아요. 네, 그것도 거기에 좀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애플 쪽 물량. 네, 그러니까 이게 LG 이노텍 라인하고 삼성 네, 전기 라인하고는 이제 벤더사들이 확연히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거기 뭐 이제 장비를 공급하는 데도 다르고 부품을 공급하는 데도 확실히 네, 다르고 네. 좀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면서 스터디를 하면 좋을까요? 라인별로. 이게 이제 뭐 어찌 됐든 누가 받게 됐든 저는 이제 설비 투자는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와 관련된 이제 장비 회사를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신규 라인을 이제 증설해야 되니까 네, 거기에 라인에 들어가는 네, 장비, 네. 뭐 제조 장비가 됐든 아니면 뭐 검사 장비가 검사 장비, 됐든, 조립 장비 네, 뭐 네, 그렇죠. 아하. 사실 그러니까 검사 장비라면 거의 이제 디스플레이 검사 쪽이 사실은 제일 네, 많잖아요. 네, 진짜 그 뭐 LCD 검사 장비, OLED 검사 장비 관련주 들어본 지가 꽤 됐습니다. 네. 시장에서 한동안 잊혀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디스플레이는 안 좋다. 네, 또 뭐 스마트폰 뭐 성장세가 좀 다했다. 막 이런 식으로. 네. 그게 좀 요즘에 어떻게 좀 달라지고 있을까요? 근데 이제 IT 부품이 이제 특정 섹터에 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제 안 좋다 보니까 구조 조정이 많이 일어났었고요. 뭐 특정 섹터에 있어서 이제 그걸 만드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과점화된 상태예요. 그게 이제 기판이 됐든 모듈이 됐든 이제 카메라가 됐든 뭐 이제 PCB가 됐든 뭐 어떤 섹터가 되든지 간에 뭐 심지어 뭐 플라스틱 뭐 케이스까지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점화되어 있는데 수요가 이제 조금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그쪽 한쪽으로 이제 많이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혜 폭이 이제 과거보다 좀 특정 업체들이 좀 많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오히려 이제 구조조정의 승자가 마지막 살아남은 자가 이제 승자가 되는 그런 구조들이 이제 올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까 저기 뭐냐 의류 쪽 OEM 네. 회사 이야기할 때도 말씀해 네.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뭐 작년 예를 들어 드리면은 네. 작년에 이제 저희가 투자했던 회사 중에 하나는 작년에 이제 LG TV가 많이 팔렸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백라이트 네. 유닛을 그러니까 그 등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근데 대부분 회사가 다 망했거든요, 사실은. 사실 그 한두 개 BLU라고 빼고는, 하는 예, 백라이트 예. 유닛을 또 많이 이제 축소하는 흐름으로 그렇죠. 갔었고 또 예, OLED는 백라이트 유닛을 안 쓰니까 근데 이제 백라이트 유닛 만드는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년 전에는 막 엄청나게 이제 뭐 여러 개 회사가 이제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 회사가 정말 손에 꼽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는 이제 그 과점 수혜를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충분히 누리게 됐었고요. 뭐 실적도 좋고 이제 주가도 괜찮았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시장 재편 이후에 네, 그렇죠. 살아남은 자들이 네.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왜냐하면은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게 거의 전 업종에서 사실은 지난 5년간 길게 보면 10년간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아남은 회사는 몇 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또 이제 그 과점화 수혜를 봤던 거는 뭐 H&M이 이제 예. 컨테이너가 이제 다 이제 선사들이 망하다 보니까 대표적이죠. 이제 뭐 지난 10년 동안 H&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자였거든요. 10년 동안 적자였어요. 네, 네, 네. 근데 작년에 이제 1조 영업이익을 냈고요. 뭐 올해 증권사 컨센서스 기준으로 이제 2조 영업이익을 낸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제 뭐 올해 뭐 사실 이제 10년 동안 못 벌었던 거를 거의 뭐 한 해 두 해 그냥 확 벌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비즈니스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구조조정 키워드가 효과죠. 있었던 네. 거죠, 사실은. 뭐 H&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주가가 원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애널리스트들 목표 주가를 이제 다 따라잡혔었는데 네, 그렇죠. 최근에는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훨씬 더 많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떤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굉장히 싸요, 사실은. 네. 맞아요, 이게 맞아요. 과연 올해 끝이냐 아니면 뭐 내년 후년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가 그게 포인트죠. 예, 네, 그게 정말 포인트죠. 네, 네. 그게 만약에 내년 후년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5배 오른 주가에서도 지금 사야 되는 주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재편, 구조 조정 효과 이야기하면서 이제 일리로 H&M을 들었던 거고. 근데 아까 이제 백라이트 유닛 만드는 회사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산업 구조 조정 이후에 살아남은 회사의 과점 수혜까지는 좋은데 네, 사실 뭐 백라이트 유닛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막 성장할 수 있는 신기술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네. 이제 딱 캡이 씌워져 있는 산업이잖아요. 네, 네. 과점을 하더라도 네, 그렇죠. 그러면은 주가 측면에서 봐도 그 업사이드는 조금 많이 이제 네. 없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누가 먼저 발견하느냐예요. 왜냐면은 백라이트 유닛이 좋아질 거라고 다들 아예 그냥 기억 속에 잊혀진 그렇죠.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존재조차도 몰라요. 백라이트 유닛이 상장돼 있어? 사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잊혀져가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조금 남들보다 좀 그러니까 반발짝 좀 더 빨리 이제 살 수 있었던 것이 그냥 수익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됐었고 뭐 이걸로 수익 얼마 내겠어라고 하겠지만 거의 한 100% 가까이 제가 수익을 냈거든요, 지난해 그 종목으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변곡점을 이제 딴 사람보다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다고 하면은 예.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장기 보유하지 않는 거는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은 아니니까. 제가 아까 여쭤본 것에 대한 그 해답을 네, 거의 뭐 포트폴리오 운용으로 바로 그냥 다 실행을 네.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업사이드 포텐셜이라고 하는 그 네, 위쪽으로 열려 있는 그 룸을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전에 왔을 때는 이제 다 정리를 하신. 네, 그렇죠. 결국 그러면은 밑에서 턴어라운드 될 때는 결국 이걸 누가 먼저 찾느냐의 그렇죠. 싸움이고. 누가 먼저 찾느냐의 싸움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거죠. 피곤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막 다 들춰보는 거죠. 뭐 실적 나올 때마다 그냥 어떤 맞습니다. 종목이 좋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지 이런 걸 계속 꾸준히 팔로우를 하고요.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주린이 분들도 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면서 네, 전문 투자자, 전업 투자자를 꿈꾸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이제 전문 투자자들, 전업들은 맨날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실적 전업 시기 때 투자자들 같은 스크리닝하고 경우에는 정말 모든 상장 회사의 실적을 다 봐요. 네, 다 보는 거죠. 네. 아우 피곤해. 근데 뭐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직장인들 하루에 10시간 뭐 한 네. 회사 가면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사실 주식 공부해도 그쵸?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전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이제 감각적인 부분은 좀 필요하죠.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죠. 네. 조금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좀 네트워킹도 필요하고.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하신 게 변화의 속도가 네. 너무나 빨라졌다. 그렇죠. 그걸 공부하기에 더 바빠지셨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것들이 변하고 있는지 좀 더 들어봐야겠네요.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예. 이제 그 재질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골판지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대양 재질가 이제 화재가 났죠. 좀 예. 안타까운 일이긴 예. 합니다만. 예. 근데 이제 뭐 그 골판지 원지에 이제 한 7.5%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 아침에 그 7.5%가 날아갔는데 이게 필수 소비재가 굉장히 좀 무서운 게 그러니까 택배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소비가 7.5% 줄지 않는다는 거죠. 뭐 심지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소비는 더 증가 계속했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재밌게 봤던 포인트는 과거에 이제 그 화재 사건이 몇 번 있었어요, 사실은. 예, 제조업체들한테. 근데 보통은 이제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되면은 그게 이제 복구가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양제지는 좀 이번에 좀 특이하게도 어렵다던데요. 예, 그게 한 1년 이상 될 걸로 현재는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다른 사이클이다. 이렇게 좀 봤던 부분이 좀 있고요. 근데 제지주는 사실 저희 주식초등학교 구독자분들도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이제 밀접한 거기도 하고.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골판지를 안 만드는 회사까지도 이제 오히려 골판지 안 만드는 회사가 더 많이 오른 케이스도 있어요. 네. 그냥 제지자만 그 저 장풍 나가는 제지 회사 있거든요. 거기는 골판지 사업 뭐 몇 년 전에 다 이제 정리했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그런 케이스도 있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뭐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속도나 그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말 빨리 캐치해가지고 살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꽤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최근 3년 4년 동안 봤을 때 제지주들이 그렇게 주가도 좋지 않았고 실적도 뭐 이렇게 딱 탁월한 실적을 내지 못했었어요. 네네네. 예, 근데 이 화재로 인해서 갑자기 쇼티지가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이제 가격 인상 러시가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가격 인상까지. 네. 그래서 최근 뭐 3, 4년간은 업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대양제지 화재 난 게 한 작년 말쯤? 작년 10월 정도. 작년 10월 정도. 근데 사실 2020년 그때 이제 코로나19 하면서 이제 언택트 되면서 택배 수요 늘어난다, 골판지 수요가 엄청 이제 늘어나고 있다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제주주도 좀 오르긴 올랐어요.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택배가 많이 늘어났는데 생각보다 골판지 회사들의 실적은 그렇게 많이 좋아지진 않았었어요. 당시에는 그냥 양쪽으로만 좀 나갔을 뿐. 근데 지금은 그 쇼티지 이후에 가격 인상까지 가면 이제 실제로 이제 실적을 이제 스파크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쓰는 말로 Q와 P, 매출과 수익이 매출과 이익이 같이 좋아지는 그림으로. P가 더 빨리 증가하는 거죠. Q보다. 그래요.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제지주들은 조금 근데 이제 시클리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황이 좋을 때 이제 밸류에이션이 싸고 그리고 이제 제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수출이 불가한 제품이거든요. 뭐 큰 성장도 아닐 거라고 봤고, 내수 업종이고 이제 성장도 그렇게 막 크진 않고 경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적정 멀티플이 얼마냐에 대한 부분은 되게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제가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1년 동안 복구가 힘들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좀 편하게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좀 고민 없이 뭐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었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투자자들 누구나 하는 고민인데 과연 이 상승 사이클이 1년짜리냐, 2, 3년짜리냐 아니면 메가 트렌드냐를 보는데. 대양제지는 언젠가는 복구를 할 거고, 뭐 백신이 보급되고 사람들이 이제 외부 활동 많이 하고 컨택트 소비를 하면 뭐 물론 이제 골판지 수요가 좀 줄어들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 볼 수 있다. 저는 뭐 조금 더 이렇게 볼 여지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신규로 들어가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만약 갖고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갖고 가도 될 것 같다. 뭐 이 정도의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산업이 이제 턴을 할 때는
이 턴하는 초기에는 그러니까 초기에 주가 반응 폭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짚는 게 누가 적절한 시점에 그 포인트를 빨리 잽싸게 캐치할 수 있느냐가 그러니까 주가 그러니까 그 수익에 있어서는 뭐 엄청난 사실은 그렇죠. 예, 영향을 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네. 그래서 그냥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뭐 한 3개월, 6개월 만에 이제 그 업황이 이제 턴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부분을 이제 캐치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월, 6개월 동안의 수익률이 거의 한 전체 오르는 폭의 한 60에서 뭐 70% 정도는 그냥 한 번에 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초기에 한 번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 그 30% 먹는 싸움. 이 업황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혹은 이제 뭐 15% 증가할 것이냐, 뭐 20% 증가할 것이냐, 사실 그 싸움을 계속해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왜 웃었냐면 네. 상당수의 그 주린이 분들이 네. 그 맨 뒤에 있는 뭐 20-30% 아,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이거 굉장히 보고 싸워야죠. 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네. 고수들은 속된 말로 또 깔아놓는다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네. 지금 당장 턴어라운드는 안 되지만 몇 개월 안에 턴어라운드 될 것 같은 거 이제 미리 깔아놓고 네. 이게 튀어오르면 여기서 수익이 나고 그쵸. 이게 튀어오르면 여기서 수익 나고. 네. 근데 사실 주린이 분들은 그거 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저 개인 같은 투자자분들, 경우에도 예. 길게 보면은 1년 전부터 깔아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뭐 만약에 1년 후에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다 안 사죠, 사실. 맞아요. 네. 그냥 시세 분출하기 한 일주일 전에 사고 네. 싶어. 그럼 1년 있다 살게. 사실 이제 거의 한 80-90%는 사실 그런 반응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시세 이제 분출되는 거 보고 주가는 살게. 뭐. 사실 이제 기다린 사람이 사실 이제 먹게 되는. 그래서 그 어떤 좀 시간적인 좀 가치를 투입을 하면서 이제 네. 낚시하듯이 강태공과 같은 그런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모멘텀 플레이를 하느냐, 또 사람마다 또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네,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 깔아놓는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한 30개 종목 깔아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한 1억 가지고 30개 까는 건 별로 의미 없잖아요. 저는 뭐 그거는 권해드리고 그러니까. 싶진 않아요. 최소한 뭐 한 3-40억 그 운용하시는 분들이 한 3-40개 깔아놓는 건 네. 좀 이해가 가지만. 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큰 돈을 버시는 분들은 적정 시기에 이제 내가 자신 있는 종목에는 또 집중 투자를 해서 한 번에 수익률을 좀 올려야지 이제 큰 부를 쌓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내가 훈련이 안 돼 있고 이제 훈련한 과정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30종목 가져간 것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다양하게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훈련이 끝났고 내가 정말 돈을 실제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실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내가 스터디가 확실히 돼 있을 네, 때. 어느 정도 내 스타일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적어도 한 2-3년 투자해보고 아 이런 스타일이 내가 맞더라 이런 부분도 좀 느껴보고 아 요렇게 투자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나더라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기억하고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그 주식 방송이라든지 주식 관련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을 보면은 약간 좀 공통점들이 크게 생겨난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어떤 업종이 좋아지는가? 그 중에서 어떤 이게 사실은 기업인데 어떤 네. 종목이 더 좋은가? 네. 계속 이것만 이제 연구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증권사에서 오늘은 이 종목입니다. 그럼 그거 그냥 쫙 급등하고 이틀 급등하고 끝. 이런 쏠림 현상도 너무 좀 심해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론 그게 이제 시장의 흐름이긴 합니다만 네.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요 또 그리고 올해 또 나올 수 있는 큰 변화는 이제 그 백신 관련된 생산 업체들이 조금 실제로 이제 돈을 버는 게 한 2분기 말 정도부터는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요즘에 그 바이오 쪽 출입하는 기자들이 그 단독 보도하려고 네. 그 눈에 그 핏대를 세우고 그냥 취재를 하는 게 네. 어느 회사 어떤 그 네. 코로나19 치료제 누가 백신을 수출을 받느냐. 누가 네. 생산한다더라. 그러니까 네. 사실 개발은 이제 멀었고 어차피 개발하는 회사들은 우리 타임라인에 다 나와 있잖아요. 네. 파이프라인 다 국내에서 있잖아요. 이제 개발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그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도 많이 브리핑을 해줬고 그러면 이제 위탁 생산을 누가 하느냐?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상장을 또 네, 하니까 그렇죠. 거기 또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끌을 하시겠죠. 네,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지금 뭐 어디 뭐 러시아 사람들이 어디 실사를 왔네. 그 네. 노이즈가 되게 많죠. 뭐 어디에 갔다라든지 뭐 이런
뭐 떨어졌다더니 뭐 약간 뭐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오고 오늘 가고는 기사 있는데요. 보니까 뭐한 8군데가 네. 또 뭐 있다고 하고. 네.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제 공장을 내가 짓고 싶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쪽은. 예, 예. 근데 이제 백신 제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백신 생산에 대한 어떤 니즈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영국발 뭐 이제 변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뭐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맞는 또 백신이 또 추가로 개발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향후 1년간은 계속해서 이제 OEM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설비가 모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고 백신의 종류가 많아지더라도 네. 이제 이거를 인류가 상시적으로 또 써야 되니까 네, 캐파는 계속 늘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네, 논리. 근데 이게 사실 위탁 생산은 아직은 어디가 할지도 모르는 거고 네,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에 따라 이제 주가도 막 춤을 추고 네.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뉴스플로우 나오는 것만 따라가기에는 또 위험하기도 하고 네, 미리 사서 기다려 놓자니 위탁 생산하는 회사들 뭐 한 대여섯 개 다 사놓고 기다릴 뭐, 수도 없고.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네. 제가 하는 방식은 그래도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회사. 왜냐면 이제 기존에 확률 이제 싸움이라. 예. 그 백신 제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회사들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한 카테고리는 이제 좀 노는 공장이 있고 이제 공장 캐파가 여유가 있으니 아, 얘가 맡을 수도 있다. 의 한 가지 케이스가 있고요. 뭐 기존에도 이제 잘하고 있던 회사인데 추가적으로 이제 위탁 생산 맡을 수 있다. 요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기존에도 생산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이제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좀 낮은 회사를 좀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베타는 놀고 있는 공장을 돌리는 회사가 더 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백신 생산 능력이 있는 네. 백신을 생산해 본 회사, 회사인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네, 거고. 여유 캐파로 이제 받을 수 있는 회사. 그게 한 몇 가지로 좁혀지던가요, 대표님이? 아, 그 스터디를 종목이요? 보니까. 예. 근데 저는 그냥 한 회사만 보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깊이 있게 막 여러 개 회사를 봤던 거는 아니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확정된 회사 몇 개는 있었고 그 회사는 이제 제외하고 또 네. 비상장 회사도 있고 뭐 제가 사기엔 좀 늦은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분야이기는 한데 뭐 물론 중요한 건 아직 좀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거 해서 요 부분은 진짜 스터디뿐만이 아니라 예측과 배팅의 네. 능력도 좀 같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확률이 높다고 해서 투자를 하긴 했지만 예. 그게 안 100% 될 수도 확률은 있죠. 아니거든요. 안 될 네. 수도 있죠. 다만 확률적으로 다른 회사에 비해서 뭐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좋습니다. 우리나라 백신도 좀 잘 돼야 되는데. 그거 좀 여쭤봐야겠다. 우리나라 그 백신 개발하는 회사들, 네.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들은 주가 엄청 밀리고 있잖아요 지금. 네. 뭐 물론 이제 외국계가 이제 개발을 다 네. 끝내놓고 막 이런 네.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만 네. 혹시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기대감이 좀 과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치료제라는 부분이 물론 이제 기존에 있던 치료제의 어떤 그런 적응증만 좀 바꿔서 만약에 그 약이 검증된 약을 이제 뭐 재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을 그쵸?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신약을 개발한다는 부분은 그 길게는 한 10년 걸리는 그렇죠 프로젝트인데, 원래대로라면. 예, 근데 이제 뭐 이거를 뭐 금방 내놓기는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애초에 좀 약간은 쉽지는 않은 부분은 애초에 좀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었다라고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뭐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네, 가능성이 매우 낮다. 백신이든 치료제든. 네, 그래요. 뭐 저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네. 판매하고 있잖아요. 나오긴 했지만 그 뭐 효과에 대해서도 약간 또 뭐 좀 말들이 좀 있는 편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을 보느니 차라리 네. 다른 쪽을 보겠다. 네, 저는 그냥 좀 너무 불확실성보다는 가능성이 그래도
그러니까 어떤 주가의 기대치는 좀 낮추다고 하더라도 가능성 자체는 좀 더 높이자. 뭐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한 거죠. 바이오주 얘기 나왔으니까 이쪽 조금 더 여쭤보면 네. 지금 이제 2월 말이긴 한데 네. 근래 코스닥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안 좋잖아요. 뭐 안 좋죠. 저 HLB 좀 노이즈도 네, 좀 네, 있었고 사실 그런 노이즈 하나 터지면 네. 같이 좀 깔아앉는 게 이쪽 네. 시장 분위기이기는 한데 네.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월 말 3월 뭐 감사 보고서 사업 네. 보고서 시즌 또 되면 좀 이제 눌리는 감도 없지 않아 있고 네. 전반적인 뭐 바이오주 제약 네. 바이오주 네. 투자는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영역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이제 발행 시장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좀 쉽게 이익을 못 내지만 이제 상장이 됐던 바이오 기업들이 좀 많고요. 근데 이제 최근 나타나고 움직임은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정말 좀 명백하게 좀 큰 건에 라이센스 아웃을 했거나 네. 아니면은 뭐 기존에 이제 수익 기조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보여야지 이제 상장이 가능해지는 구조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좀 성장성만 믿고 혹은 뭐 향후의 미래 가능성만 보고 상장이 됐던 케이스들이 이제 많이 줄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도 이제 발행 시장에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대부분의 최근에 이제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삼상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이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그런 케이스가 좀 네, 많았죠. 네. 예. 근데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이상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넘겼는데 네. 그게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삼상이에요, 사실은. 바이오 회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체 삼성은 돈도 많이 들고 네. 그래서 이제 투입되는 금액도 많았던 데다가 과연 거기에서 이제 실패가 되면 이게 주가 측면에선 부러져도 크게 부러지는. 네. 특히나 이제 뭐 항암제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인데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 이제 치료제가 이제 마땅히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모험적으로 약간은 이런 임상 테스트를 해보는 경우도 이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약에 비해서. 거의 뭐 네. 지푸라기 잡는 네. 심정으로. 예. 근데 이제 임상 이상까지는 사실 이제 그 적응이 되는 이제 환자 케이스도 적고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완전히 유의미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상까지는 어떻게 좀 흘러서 통과되는 경향은 다른 약에 비해서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항암제가. 보니까 삼상에서 이제 번번이 탈락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한계점, 애초에 갖고 있던 한계점들이 이제 삼상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네. 좀 막판에 또 실패하게 되고 그럼 정말 충격이 크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삼성 가기 전에 네. 그 조금 더 현명하게 효과적으로 라이선스 네. 아웃을 먼저 해놓고 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주목을 받기는 하는 그리고 것 저는 같긴 이제 한데. 작년부터 이제 바이오 주가들도 좀 전 달라졌다고 좀 보거든요. 그 달라진 부분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기존 사업에서 돈을 벌면서 임상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네네. 기존에 돈을 하나도 못 벌고 계속 이제 자본금만 증자 까먹고 통해서? 있다가 이제 그 개발하는 회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제 이제 개인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존 사업에서 돈을 벌면서 이제 임상 연구를 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훨씬 탄탄하다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그런 쪽으로 좀 투자의 눈을 좀 돌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뭐 시장에 계속 이제 증자, 네. CB 이런 거 찍으면서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연명하는 게 이제 아니라, 예. 살아남다가 이제 삼성에서 딱 탈락해 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회복이 안 되죠. 예. 회생 불가가 되는 거죠. 그러게요. 요즘 참 제약바이오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그쪽으로 많이 투자하신 분들이 또 많이 힘들어하고 네. 계십니다. 예. 근데 또 이러다 또 어떻게 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뭐 왜냐하면 이제 여태까지는 계속 바뀌어 오긴 했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안 한순간입니다, 좋아지다가 또, 예. 또 한순간에 그냥 뭐가 된다고 한다라고 하면 또 또 이제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제는 약간은 좀 한계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라는 느낌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많은 투자자분들도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바로 제약바이오 네. 산업이고 제약바이오 투자구나. 네, 정말 하이 리스크, 네, 하이 리턴 혹은 노 리턴 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백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네. 또 있어요? 또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많은데 저는 몇 개 더 남았나요? 뭐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워낙 아직도 뭐 몇 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네. 이제 너무 재밌다. 굉장히 정신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예. 그러니까 너무 다양해요. 그렇죠. 예, 뭔가 이게 많이 꿈틀꿈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관심 있게 또 갖고 있는 건 이제